안녕하세요. 저는 1975년 남자이고요. 5기 진단 받은 날은 2022년 9월입니다. 투병 시작은 실질적으로 2022 9월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기록이거든요. 날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바로 2022 9월 달에 나온 결과입니다. 사고체 여과율이 그때 당시 11로 나왔었죠. 11. 11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몸이 붓기가 좀 있으며 숨이 차요. 그러니까 뛰는 거 힘들고요. 걷는 것조차도 좀 물속에서 걷는 것처럼 무겁다고 해야 되나? 두통이나 원인 모를 어떤 기분 나쁜 느낌이 3년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본능적으로 이러면은 투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지금은 그 증상은 거의 한 90% 이상은 사라진 것 같죠. 체감상으로는 한 90, 한 5, 6%? 90, 한 많게는 한 8, 9%까지는 이제 사라졌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붓기도 없고, 뭐 걷거나 뛸 때 어떤 힘든 거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속도 5나 속도 10으로 연속으로 1시간을 달린다?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당연히 숨이 차고요. 왜냐하면 지금 빈혈 수치가 지금 11이거든요. 10에서 1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빈혈 수치는 약 한 14에서 15가 정상이거든요. 현재는 조혈제를 맞고 조혈제를 완벽하게 투여해 주지는 않죠. 조혈제를 14나 15까지 빈혈 수치에 맞게끔 병원에서 투약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진단 받은 날이 2022 9월 달에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로 치면요, 2년 9개월 동안 지금 비투석으로 투병을 생활을 하고 있고요. 개월로 치면 33개월이 지났습니다. 날짜로는 1023일이 지났고요. 요즘 혈압은 수축기 100에서 120, 이완기는 60에서 80, 심박수는 60에서 90 사이로 굉장히 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빈맥은 없고요. 부정맥은 없어요. 근데 부정맥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부정맥이 뭐냐면은 숨이 쉬어지는데 누가 심장을 꽉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숨이 쉬어지는데 심장이 안 뛰어요. 1초, 2초, 3초 뒤에 다시 심장이 뛰고 불규칙적인 어떤 그런 파동이 있습니다. 부정맥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체감할 정도로 부정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부정맥에 관한 초음파 검사라든가 심장내과가 아닌 심장, 이제 콩팥이 아니라 심장의 협진을 받아서 어, 진료도 받고요. 일단은 뭐 판막증 소견을 받긴 받았습니다. 아마 작년 8월, 2024년 8월 달에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뭐 심하지는 않는다고, 일단은 부정맥 소견은 있고 판막증이 있는, 역류가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는데 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1년 주기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 그 혈압계가 이 빈맥이라든가 부정맥이라든가 이렇게 진단하는 기능이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끔 뜨더라고요, 가끔. 부정맥 같은 경우는. 빈맥은 없는데요. 부정맥이 가끔 떠요, 가끔. 근데 이제 요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운동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중이죠. 주중에는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야외에서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하지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 달리기, 워밍업은 2km, 속도는 편안하게. 속도는 편안하게란 뜻이 뭐냐면은 2km를 내가 준비 달리기를 할 건 굳이 속도를 정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는 아주 느릿느릿하게 걸으면서 그다음에는 뭐 약간 빠른 정도로 걷다 나중에는 속도 한 6 정도까지 올려서 2km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준비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준비 체전을 하셔야 되겠죠. 발목을 푼다든가 햄스트링을 푼다든가 아니면 목 운동, 허리 운동, 어깨 운동이라든가 이제 간단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운동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달리기를 2km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달리기가 끝나면은 본 달리기를 9km로 1시간 가량 달리게 됩니다. 투병을 3년 차인데요. 이 9km까지 오기까지에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달까지 또 8.5km로 1시간을 달렸거든요. 지금 이제 최고 기록이죠. 지금 두 달 전에는 한 8.34가 1시간의 최고 기록이에요. 검정도에서는 8km에서 8.5km 왔다 갔다 여러 개. 평균적으로 8km로 1시간 정도 뛰었고, 지금은 이제 준비 달리기가 2km에 6개월 전에는 총 한 15km, 14km를 뛰었죠. 지금은 많이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본 달리기가 8km가 넘어가고 9km가 달성을 했고, 이제 9km에서 제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시간에 10km 가는 게 목표.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일반인들이 시간에 10km 뛰는 거랑 심장병 말기 환자가 1시간에 10km 뛰는 것은 엄청 차이가 큽니다. 그 이유가 신장 말기에서는 먹는 게 제한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칼로리도 더 섭취하고 싶고 단백질도 더 섭취하고 싶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도 풍족하게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지만 달리고 싶어도 이제는 그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이 속도 지금 1시간에 9km가 지금 제 최고 기록이고 현재 9km로 본 달리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넉 달 전이나 넉 달 전에는 준비 달리기하고 본 달리기를 한 14에서 15km 뛴 적이 있어요. 체중이 감량이 안 됐습니다. 운동으로 빠지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체중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가 되는 걸까요? 체중 감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체중 59에서 아래 3에서 6개월 전 체중은 61에서 63. 오차가 지금 한 3, 4kg 나죠. 투병 시작 2022년 9월 78kg 하죠. 지금 차이가 불과 석 달 6개월 전에는 1에서 63kg를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맨몸 스쿼트를 하고 등산을 꾸준히 하다 체중이 늘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빠지는 것이죠. 지금 식단이라는 것은 안전식단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안전식단이라는 것은 수가 아닌 상수이다. 즉 안전식단을 섭취한다는 것 누구도 적용되고 식단표 백미 100 받고 17가지 150 발효콩 생청국장이라는 뜻이죠. 20g 볶은 땅콩 1g 브로콜리 60g 블루베리 30g 마늘 익힌 것 10g 양배추
양배추 100g, 200g, 당근, 올리브유 40g, 발사믹, 식초 에서 20, 고추 50g, 천연고추장, 아닌 천연고추장 10g. 이게 제 하루 식단입니다. 하루 두 끼 먹고 있고요. 자, 점심, 아침 겸 점심 300. 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조정해 드릴게요. 백미밥, 잡곡밥, 아침 겸 점심에서도 백미밥 300에 잡곡밥, 양배추 100, 당근 75, 영 발효콩 8. 빠진 게 하나 있네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오이냉채 100, 냉채, 올리브유 20, 발사믹, 이밥, 양배추 100, 당근 75, 무염, 발효콩, 볶음, 땅콩 8, 이냉채 50, 올리브유 20, 발사믹, 식초, 천연고추장, 렌지 130, 블루베리 50, 브로콜리 60. 자, 지금 식단은 안전식단을 겁니다. 안전식단이라는 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숫자가 변수고요. 변하지 않는 숫자가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식단을 먹는 게 바로 안전식단이 되겠습니다. 이 안전식단을 먹게 되면 모든 게 다 안전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자,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투병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투병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 안전식단, 둘째, 시간이 하락, 셋째, 안전운동, 넷째. 자, 안전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은 수가 아닌 상수이다. 네 가지 원칙을 이해를 하시고 또 실천을 하시게 되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꾸준히 최대한 남은 신장을 가지고 비투속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6월이니까 7, 8, 9, 3개월이 지나면은 만 3년 차거든요. 비투속으로. 이제 나의 3개월, 3년 차. 5년 더 비투석으로 투병 진행 이후 최대한 1차 목 단계 1차 목표는 거의 완성이 됐죠. 만 3년 차로 비투석을 했으니까요. 5년 더, 그리고 이제 5년 더 비투석으로 투병을 진행할 겁니다.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될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계. 자,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신장의 등장. 이종간, 동물 신장일 수도 있고, 바이오, 인공 신장일 수도 있고, 줄기세포로 인한 죽은 신장을 재생시키는 의미적 치료가, 이것들이 이제 핵심이죠. 비투석으로 최대한 투병을 하고 버티고 잘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병을 하겠습니까? 투병을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반인들이 신장병, 콩팥이 좋지 않아서 지금 투병 중이야 라고 했을 때 느낌을 아는 일반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신장병 앓지 않고서는 신장병 환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병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이면 가늠도 안 되는 것이죠. 이 투병이 어떤 투병인지를 멀쩡한데 너가 어디가 아파서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담배 한 가지 태우러 가자, 아니면 뭐 술 한잔 하자, 빨자, 어? 아니 어디 좋은 데 가서 한잔 쏠게 라든지. 그래서 이제 투병 환자들은 최대한 투병을 하고 잘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투병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후속으로 최대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구의 의지로? 본인의 의지로. 물론 현대의학도 도와주고 주치의도 도와주고 다른 협진하는 의사들도 당신을 도와주고 또 나를 도와주지만, 이끌어가는 것은 투병하는 사람의 본인이다. 그래서 이 투병의 기본 원칙이자 무조건 알아야, 깨우쳐야 하는 원칙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안전식단, 두 번째는 안전혈압, 세 번째는 똥, 네 번째는 안전생각이다. 이 말은 뭐냐? 안전식단, 그러니까 나머지 이 세 개, 혈압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게 원칙을 지켜가지고 세 가지를 지켰다 하더라도 안전식단이 안 되게 되면 바로 비투석이 아닌 투석으로 갑니다. 투석으로. 그러니까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본인의 콩팥이 말라서 또는 터져서 결국은 메마르고 비틀어지고 육포가 돼서 없어진다는 뜻이죠. 없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소변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소변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오줌이 안 나와서 죽는 경우도 있고, 오줌을 뺀다 하더라도 그 오줌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폐물이 나오죠. 노폐물을 걸릴 수가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콩팥병은 죽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죽는 병인데 너무나 쉽게 투석하며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말은 쉬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정지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답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 콩팥이 존재하지만 실행되지 않는다. 기능이 소실됐다. 그게 바로 투석을 하는 원인이죠. 왜? 투석을 해야만이 노폐물을 여과를 시키는 겁니다. 노폐물을 여과를 시켜야지 혈관에 정상적인 혈액이 흐르게 되겠죠. 자, 우리가 가끔 TV나 영화에 보면 알코올 중독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그 사람들이 알코올이 중독이 되면, 자, 술 마실 때 보면 사람이 비정상이요 정상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멀쩡하거든요. 아주 심한 사람 빼고는. 자, 이 알코올이 중독,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더 이상 알코올 분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몸에서 알코올 분해가 안 돼요. 알코올 분해가 안 되면 나의 육신, 나의 육체, 나의 장기가 알코올에 담금주처럼 담가지는 내 혈액이 들어가죠. 당신의 심장에 혈액이 들어가죠. 당신의 콩팥 또는 대장, 내장 또는 근육에 혈액이 들어가 있는 알코올이 분해가 안 되니까 몸의 혈관에 알코올이 가득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알코올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코올이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가 알코올로 담가져 있으니 그 육신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콩팥병도 똑같습니다. 소변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구멍을 뚫어서 소변을 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투석을 하듯이 어떤 건체중을 뭐 조절한다고 하죠. 라는 기능을 대신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여과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쌓인 노폐물을 여과를 해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 여과해주는 기능이 바로 콩팥이라는 겁니다. 신장이죠. 그 신장과 콩팥이 서서히 망가짐이 지속된다는 것이 바로 심부전, 신장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 신장병이 2기에서 3기, 3기에서 4기, 4기에서 5기로 넘어가고 급진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여과율 또는 노폐물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응급투석을 실시를 하고, 여과를 시킨 다음에 먼저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수치들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정상적인 투석으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죠. 콩팥병입니다. 그래서 이 투병의 기본원칙 중에 세 가지를 지키는데, 안전혈압과 안전운동과 안전생각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안전식단을 지키지 못하면 투석으로 진행이 되는, 콩팥이 여과를 해줘야 되는데 여과가 안전식단을 지키지 않으면 여과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콩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전식단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오늘 맥주도 한잔하고 담배도 셋같이 태웠고 햄버거도 하나, 오랜만에 뭐 자식이나 친구들이 뭐 어때 돈가스 한번 때리자 해갖고 돈가스 한번 때렸어요. 그러면 먹을 때는 좋죠. 한 다음에 여과를 어떻게 시킵니까? 그 여과 시키는 필터가 콩팥인데, 콩팥이 만약에 20% 남았다면 4기고 5% 아래로 남았다면 말기이자 5기인데 그 콩팥이 그 여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급진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필터율이. 그 필터율이 사고체 여과율 아닙니까? 첫 번째 안전식단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것이죠. 환자든 간에 자기만의 안전식단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축을 한다는 뜻은 이 안전식단을 먹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콩팥 기능 안에서 여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식단을 바로 안전식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차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이제 한번 풀어드릴 시간이 있을 건데요. 아무튼 안전식단은 제일 중요하다. 이 안전식단을 지키게 되면 안전혈압. 자, 혈압이 잡힙니다. 혈압이 잡힌다는 뜻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혈관 혈류와 혈압이 세팅이 돼요. 세팅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혈압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고혈압을 잡기 위해서 100ml의 약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안전식단을 최소 3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2년, 3년 꾸준히 하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바로 뭐냐? 안전혈압이라는 것이죠.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그리고 심박수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혈압이 수축기가 100 나와요. 이완기 혈압이 60에서 80이 나오고 심박수는 60에서 90 사이가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요즘 혈압이 100에서 수축기가 100이죠. 60일 때가 있어요. 혈압이 100에서 60에 62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고혈압입니까? 정상입니까? 저혈압입니까? 이게 저혈압에 가깝죠. 자, 이 혈압이 일주일, 자, 이 혈압이 100에서 60, 62 이 혈압이 일주일 이상 진행되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필수가. 혈압은 필수입니다. 필수. 콩팥병 환자들은 필수로 먹어야 돼요. 하지만 혈압이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잡혀 나가 있다고 볼 수. 자, 그래서 만약에 혈압이 정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초기에 썼는데 나중에는 75로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자, 75에서 다시 50으로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25로 낮출 수도 있다. 혈압약을. 바로 혈압이 잡히기 시작하면, 즉 안전 식단을 해서 혈압이 잡히기 시작하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어떤 느끼기에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콩팥병 환자들이 혈압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축복. 혈압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은 단백뇨가 감소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단백뇨가 감소된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생겼다라는 어떤 배경이 재밌죠. 이게 어떤 안전 식단을 지키게 되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혈압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럼 이 혈압이 잡힌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혈압이 잡힌다는 것은 혈관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혈관이 좋아지죠. 그 다음은 뭐가 좋아질까요? 근육이 좋아집니다. 근육. 왜? 운동을 하니까요. 운동을. 자, 근육이 좋아지면 또 뭐가 좋아진다? 신경이 좋아진다.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자, 전신 운동을 하면은 혈액이 어떻게 돼요? 전신으로 막 퍼지기 시작을 하죠.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전신의 근육이 다 써진다는 뜻입니다. 전신의 근육이 다 써진다. 전신에 있는 모든 신경이 전달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신의 신경들이 다 쓴다라는 것은 그 신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좁아졌던 혈관이 확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요. 좋아지는 것은 혈관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고 신경도 좋아지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혈압이 잡힌다고 했죠. 혈압이 잡히는 것은 어떤 원인일까요? 자율신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같이 좋아지는 것이죠. 자율신경은 뭡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숨이 가빠요, 안 가빠져요? 혈액이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많이 쓰이죠. 그러면 그거를 제 의지로 씁니까? 아니요. 바로 자율신경이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자율신경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율신경이 죽게 되면 혈압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약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약을 증량을 하고, 약을 증량을 했는데도 컨트롤하지 못한다. 제2의 혈압 보조제, 제3의 혈압을 위한 다른 약, 약의 종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3개, 4개, 5, 6, 7개까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 식단을 하고 안전 혈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안전 생각을 하게 되면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약을 최소한으로 복용할 수는 있다 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4기 환자, 같은 3기 환자 또는 말기 환자라도 오히려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3기나 4기 환자보다 약을 적게 먹고 또 약의 용량을 더 감량을 해갖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이 정도면 얘 혈압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혈압약을 좀 낮추면 안 될까요? 라고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혈압약을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면서 그렇게 사냐, 적당히 살자 이럴 수 있지만은 콩팥병 환자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살아야 합니다. 치밀하게 살아야 되냐? 신장병 죽음과 같다. 신장이 투석하지 않으면 죽는 병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투석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당신 투석 안 받으면 또는 투석을 해야 함에 있어 투석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몇 주일 안에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 병이에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회 봤을 때는 멀쩡하죠. 지금 제가 뭐 회 먹을 수 있고 꽃게탕 먹을 수 돼지갈비 지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저는 지금 5기 환자거든요. 먹으면 콩팥이 망가지는데 먹겠습니까? 콩팥은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되는데 그 목숨을 담보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돼지갈비를 준들 소갈비를 준들 추석을 한다는 가정하에는 먹으면 안 되죠. 투석을 하는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 투석을 하지 않고 투병을 한다고 했을 시에는 이런 걸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안전식단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요. 콩팥병이라는 게. 그래서 신장병 콩팥병은 죽은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투병은 생과 목숨을 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야기가 좀 30% 빠졌는데요. 혈압이 잡힌다는 것은 좋아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혈압이 잡힌다는 것 바로 혈관, 육, 신경, 그 다음에 또 뭐가 잡힐까요? 심장이 잡히겠죠. 피를 많이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심장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바로 신장, 콩팥 기능, 재생이 아니라 기능이 극대화된다는 뜻이죠. 재생은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현재 재생은 안 돼요.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재생이 될 수도 있어요. 혁신적인 치료가 나와가지고 그때까지 비투석으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이 투병의 기본 원칙, 무조건 알아야 하고 깨우쳐야 하는 원칙 4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안전혈압, 세 번째 안전운동, 네 번째 안전생각. 이 4가지 원칙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야만 한다. 안전식단을 하게 되면 식단을 해서 혈압이 잡힌다면 혈관, 근육, 신경, 심장, 신장 등이 극대화되고 이 5가지가 절대적으로 좋아진다. 됨으로써 혈압약을 감량 또는 끊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음이 확률적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